엄마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미 동생들과 계획해 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진행하기 시작했다. 사실 가족 회의에서는 오래전에 엄마의 장례를 무빈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이미 결정을 해두었었다. 가족들만 조용히 모여 엄마를 보내드리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닥치고 보니 결정을 해놓고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가족장으로 우리 가족만 참석할 것이라면 빈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조문객이 거의 없을 상황에서 형식적인 빈소를 차리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너무 소홀하게 모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빈소 하나 없이 보내드린다는 것이 혹시 엄마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일은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둘째 동생과 나는 한동안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을 빈소라면 차리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다시 마음을 모았다. 남동생과 올케는 이미 일산 쪽 병원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두고 있었다. 엄마가 다니셨던 백병원, 그 다음 일산병원, 명지병원까지 가능한 곳을 확인한 끝에 우리 생각대로 일산 백병원으로 결정했고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받아주기로 했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장례 절차가 그 방향으로 무난하게 이어질 줄 알았다. 엄마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뒤 나는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어 엄마의 부고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우리는 분명 일산 백병원을 예약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조회사 쪽에서 병원과 통화한 결과는 뜻밖에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벽제 승하원 예약도 해둔 상태였고 요양원으로 갈 사설 119 차량도 보내진 상태였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작 병원 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상조회에서는 다시 다른 병원을 권유했다. 하지만 올케가 그 병원에 직접 전화해 보니 상조회를 통해 들어오는 방식은 안 되고 반드시 백병원 절차 안에서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난감한 순간이었다.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올케가 다시 병원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행히 병원 측은 우리 사정을 듣고 수락해 주었다. 조건은 하나, 상조회를 통한 진행은 하지 않고 백병원의 장례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상조회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상조회도 이례적인 경우지만 취소 사유서를 쓰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백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차량은 출발한 뒤였고 승하원 예약 시간도 확정된 상태였다. 다행히 상조회사와 병원 사이에 다시 이야기가 오갔고 상조회사 운구 차량과 승하원 예약 시간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2시간은 우리에게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가까스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동생과 올케는 요양원으로 출발했고 나는 일산 백병원으로 향했다. 안치실에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는 엄마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안녕히 가세요. 편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곁에 가서 쉬세요.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가족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안치실을 나와 장례식장 복도로 나오니 복도는 참 썰렁했다. 흔조와 한들은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정작 빈소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예전의 장례식장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 적막한 복도는 요즘 장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병원 측과 함께 장례 절차에 대해 의논했다. 입관식은 오후 2시에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2시 15분에는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발인은 다음날 새벽 7시로 정해졌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며 장례 절차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덧 오후 4시쯤이었다. 우리는 이른 저녁을 먹으며 다시 절차를 확인한 뒤 모두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엄마에게 입혀드릴 옷을 찾는 것이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장례를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고 특히 동생에게는 미국 갈 때 입었던 연초록색 투피스를 입고 가고 싶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피스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하나씩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투피스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깊은 후회가 올라왔다. 엄마가 정신 좋으실 때 그 옷이 어디 있는지 미리 물어둘 걸. 어느 서랍에 어느 옷장 깊숙한 곳에 두셨는지 알아둘 걸.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집안을 다시 뒤져보아도 엄마가 말씀하시던 그 연초록색 투피스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모여 입관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장례를 치르면 2박 3일을 밤새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장래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가족장도 이제는 전체 장래의 2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가족장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왜 굳이 유별난 방식을 택하느냐고, 보통처럼 빈소를 차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엄마의 뜻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늘 장례를 간소하게 하고 반월에 수목장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현실은 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와의 합장을 반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자리를 하나 사두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자리가 없어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엄마 뜻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 자식들 마음 편하자고 해둔 준비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나중에 우리가 더 나이 들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와 엄마를 반월로 모셔 수목장을 해드리자고 이야기했다. 남은 자식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자손들은 자녀들이 하나일 텐데 많아봐야 둘일 텐데 서로 사촌들끼리도 잘 지내면서 애경사를 함께하며 우애 있게 지내길 바라면서 도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